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뭐 일요일 날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아프리카 생방송이 어렵고, 예, 생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안 그래도 없는데 뭐 채팅방이 터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왜 끊어지는지는 기술적으로 알 수가 없다. 하나 추론한다면 인드라가 이게 방송이 끊기지 않는다면 한 2시간은 하는데, 길면 한 2시간 반, 도중에 끊기니까 아무래도 기운이 쪽 빠져가지고 1시간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평균 방송이 끊기니까. 그렇고요. 방송 30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쨌든 매너 있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방송을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우리 가게 시계가 고장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멈춘지 모르고, 저는 시계를 거의 안 보니까 그냥 벽시계만 보고 7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9시 반이에요. 시계가 7시에 멈춰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밤새서 방송할 뻔했죠. 12시 넘어서 방송할 뻔했어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작은 사소한 것이지만 전 행운의 손님. 외모는 굉장히 뭔가 좀 표현을 한다면 야쿠자스럽게 생기신 분인데 매너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드라가 자이파시오 개딸들에게 분노했잖아요. 매너 똥이다, 진상이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젊은 친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쏟았는데, 그래서 이제 바닥에 막 홍건하게 졌잖아요. 여신 죄송하다고. 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제가 좀 치우면 그만이죠. 좀 배워라. 자이파시오 개딸들아. 이렇게 뭐 지명이가 그러니까 어련하겠습니까?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93회) 역설타임즈쇼 2014년 8월 4일 이놀리 반정미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카언니 럼프 세운형 VOA 블록 1 극한기후 스메르 경제사론 이문세 이영훈 손흥민 김효 개동 문피아 소설 예부나 세고 9번 집단 무의식론 예부나 세고 국병 도쿄 사우디 유럽 홍수 세계 최초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론 한국 여권 VOA 워싱턴 톡 카언니 베네수엘라 대선 대통령 오세훈 K-팝 원조 이문세 이소라 이영훈 손흥민 인싸력 개동 김효 블록 1,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지금 여태까지는 아프리카 TV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잘 안 봐가지고 몰랐었는데, 여태까지 이 화면이 넘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고쳤는데도 이 배너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 고침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전엔 새로 고침을 안 해도 그냥 됐었는데, 이제는
그 새로 고침을 해야 되더라고요. 일일이 좀 신경 쓰는 게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은 저한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세세하게 신경 쓸 틈이 거의 없었어요. 예. 나타샤도 예전에 도졌던 가장 경계해야 될 그 증세죠. 그게 도지고 지인분도 이제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지만 수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인드라가 예분하세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가 참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의 평화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인드라가 이제 뭐 커다란 꿈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무타람을 이제 좀 바라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요. 그렇다고 인드라의 꿈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꿈은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되 무타람을 중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드라 방송을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작은 감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작지 않나요? 그것만 확인하고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적당해요? 예. 시그 히어? 처음 뵙는 분인데 혹시 아이디 바뀌셨나? 시그 히어? 사인 여기? 시그널? 채팅 처음 쳐봐요. 고맙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이파시오 문전비 지명이 우이파시오 제국을 감옥에 보내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이파시오 겟다 진상짓에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누구보다 먼저 내리겠다고 결심하는 그대들, 누구보다 먼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공연 타겟팅에 성공하고 말겠다는 당신들, 극소수지만 인드라 블로그나 인드라 방송 시청하시는 님들은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한국의 혁명가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혁명가인 것이다. 이거 바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상을 바꾸세요. 예부나세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웅지마 고맙습니다. 이웃분들 지인들 고맙습니다. 애들아 힘내자. 대륙주도 고맙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문처럼 인드라가 매일 한 번씩 하는데 이거 너무 기니까 예부나세고 예분하세고 건부행 맞아세 이해해 주시고 세옹지마는 인드라가 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 기뻐하면 그게 그 기쁜 일이 이렇게 낙담스러운 일이 되고 낙담한 일을 또 지나면 또 기쁜 일로 되는 어떤 세옹지마가 인생 아니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데 실수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 낙관적인 삶은 비극적이더라도 삶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가져간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세옹지마라는 그 고사성어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닥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스타일들은 더더욱더 일을 손에 안 잡히잖아요. 괜히 기우라고 해서 인드라하트 스타일은 우리 아버님도 그렇지만 근심 걱정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해요. 도움될 때도 있지만 그런 근심 걱정을 보다 조금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인드라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예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드라 9번 집단 무의식론은 세 가지 전제. 하나, 프로이트 가설보다 프리메이슨인 칼융 집단 무의식론 가설에 무게를 둡니다. 두 번째, 현대물리학 관점에서 파블로프 가설과 스키너 가설을 고려합니다. 세 번째, 수메르 경제사론과 구원 경제사론 차이처럼 근대 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원칙은 너무 뭔 말이야 하겠지만 괜히 사람 이름 대서 그런 거지. 그냥 AI 생각하면 돼요. AI 10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AI 1단계서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칙 기반 AI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규칙 기반 AI가 뭡니까? 그냥 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 파블로프 A A 딱 명령하면 무조건 B로 가라. A면 B다. 그냥 규칙 기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초간단 것이죠. 심리학도 파블로프가 딱 그 무조건 반사. 딱 이 무릎을 탁 치니까 다리가 탁 올라간다 이거예요. 무조건 반사. 그러니까 초기의 심리학은 그 정도 수준이었다. 19세기에 20세기까지 그러던 것이 조금씩 심리학도 발달해 가지고 스키너 돌고래 실험처럼 보상을 주니까 게임에서 보상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보상이 없으면 게임할 재미가 있나? 없죠. 막 노가다 했는데 보상이 오는 거야. 그게 스키너 심리학의 전부입니다. 보상을 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잘하는 애한테 더 많이 주면 그만큼 더 그 친구가 성장한다. 게으르면 안 해준다. 새마을운동, 자조운동도 딱 그거예요. 시멘트 그냥 마을마다 그냥 다 준 거야. 근데 그리고 알아서 해라. 마을이 협의를 하든 독단적으로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라. 어떤 마을은 그 시멘트를 팔아버리고 어떤 데서는 그냥 시멘트를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이걸로 초가집을 기와집 이렇게 좀 해서 마을을 길을 닦는다든가 집을 한번 새롭게 바꾸자 이랬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때 그렇게 마을길을 넓히고 집을 개선한 거기에 더 시멘트를 주자. 그게 새마을운동, 자조운동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혁명이었던 거예요. 새마을운동. 1970년대 도시와 농촌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없었던 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1970년대. 심지어 일시적으로 농촌 소득이 도시 소득을, 평균 소득을 앞서기도 했던 시기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애들, 요즘에 케이팝이 뜨니까 외국 애들이 그냥 어디서 허접한 책 한 권 딱 들고서 막 유튜브 찍는데 헛웃음만 나오는 거죠. 니네들이 새마을운동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3세계들은 민족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한민족이라는 게 형성됐어요. 오래된 민족이라고요. 그거를 제3세계 남미 국가의 민족이라는 건 근대 이후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그리스 민족, 예. 로마 민족, 뭐 얘네들은 예외죠. 근데 나머지들은 대다수 국가들은 근대 이후에야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걔들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민족은 근대 이후의 개념이다. 이런 것만 달달해 온 애들이 한국의 어떤 천년된 한국인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뭐 영문으로 소개된 것도 없고 인문학의 무식함을 드러낸 거죠. 그런 애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니까, 게다가 얘네들은 그걸 떠들어줘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조회수 올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인들아 볼 땐 K-팝이나 한국인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제 2세대가 시작한 거예요. 2세대가 K-팝 그 덕질하는 게 이제 2세대, 이제 K-팝만 배우면 안 되겠다. 한국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금 1세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얘네들은. 그런 시기가 시작했다. 맨 처음에 서양 애들이 일본을 공부할 때도 1세대들은 일본을 되게 무시했다고요. 근데 이제 2세대, 아버지, 엄마 아빠 세대가 되니까 이 사람들 이제 자기 덕질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일본사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J-팝 팬들은, 그러니까 J-문화, 일본 문화 팬들은 이제 3세대, 벌써 3세대에 접어들었어요. 한국은 이제야 2세대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물리학 관점에서 자유의지론가 있고, 자유의지론이 있고 필연론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현대 물리학은 필연론을 강조하죠.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 현대 물리학 하는 애들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멀리서 바라보면 필연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그것은 자유의지처럼 움직여요. 물방울도 보세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보면 멀리서 보면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비가 위로 올라 솟구치기도 해요. 가까이서 보면.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가까이서 보면 그게 자유의지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개념은 그렇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필연적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비가 내리듯이. 그래서 그 기준,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당대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사형수가 어떤 못된 놈이 좌익 괴레파쇼 반쪽 정언이거나 좌익 파쇼 문전비 쥐명이 우익 파쇼 제명이가 난 죄가 없다, 이건 필연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 탓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그게 어떻게 편정해야 되느냐, 아니다,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우주적 차원에서 봤을 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적어도 개인 인간 탓이라는 거죠. 네 탓이라는 겁니다. 그걸 남 탓하는 것 자체가 파시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들을 세우는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자본경제, 자유, 상권분립,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하면서 인류의 양심을 지켜온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긋나는 것들이 좌우 파시오, 좌의 파시오, 문좀비, 쥐명이, 위 파시오, 제국이, 1번 위 파시오, 흥룡의 똘마니, 좌의 괴뢰 파시오, 반쪽정, 이런 놈들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굳이 이걸 문화론에 포함시키지 왜 굳이 인드라가 집단 심리학과 문화론을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문화론은 전반적으로 대중문화론을 인드라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집단 심리학은 어떤 인류학과 심리학 그런 관점에서 보다 좀 깊이 있게 대중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 생태주의, 종교. 그랬을 때 그거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방송이 일찍 끊겼네요. 인드라 또 핵심 생태주의, 공산주의, 종교, 거기서 끊겼네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148? 그건 음모론, 재밌는 음모론이긴 한데 저는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그 숫자에 지나치게 연연하시면 곤란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공산주의나 생태주의 자체가 아니라 왜 인류는 종교를 믿게 됐나, 그 심리가 무엇이고 인류는 왜 공산주의라는 것들을 믿는가, 그 심리를 다루는 거죠. 왜 근래 나온 여성주의, 그리고 또 극단적인 종교, 무슨 외계인 종교, 이걸 왜 인류는, 일부 사람들은 믿고 있나, 그 심리 자체,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아니라 그걸 믿는 심리를 다루는 게 이 집단 심리학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여태까지 인드라가 볼 때 방송이 끊기는 것은 어떤 특정 단어에 민감한 것 같아요. 특정 단어. 그래서 이번에 끊긴 거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어요. 30분 아무 때나 끊겨요. 근데 중요한 건 인드라가 어떠한 특정한 단어를 언급할 때 끊기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특정한 단어는 대체로 국내 정치와는 거의 상관없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룰 때 그때 끊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첫 번째 끊긴 거는 공산주의, 생태주의, 종교, 요 세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어떤 걸림돌이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캣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일일이 다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 그렇고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반미 파시즘과 반일 파시즘은 물론 반중 파시즘도 인드라는 반대합니다. 화병. 그래서 이거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 그분이 이제 제중동포인지 아니면은 한족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지적했는데 댓글 보니까 좀 좌우 파시오들이 역시나 이상한 댓글을 달네요. 그걸 그냥 적당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특유의 그 좌우 파시오들의 그 특유의 그 댓글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해요. 어떤 이분이 틀린 얘기 난 거 아니거든요. 한국인들이 평상시에는 상냥하다가 정치적인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낸다. 그리고 또 화가 많다. 이런 얘기들 빨리빨리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충분히 공감할 만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모든 한국인이 다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댓글들을 보면 이거 자오이 파쇼다, 내용과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분의 얘기에서 인드라의 집단 심리학, 그거를 착안하게 됐고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화병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시영 박사가 한국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이 화병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이시영 박사가. 그래서 인드라가 인용한 바 있고요. 그랬을 때 이 화병이 근대 이후에 발생한 것이냐? 아니다 라는 게 인드라가 기존의 화병에 대한 어떤 이해와 다른 인드라만의 독특한 어떤 집단 심리학이다 이거죠. 그러면 인드라가 생각하는 이 한국인의 화병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저는 인간의 집단 심리학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선사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시대, 그러니까 수메르 경제사론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을 한 시기가 이제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잖아요. 근대 이전까지. 그러니까 선사와 근대 이전까지, 한국사 역사에서 본다면은 대체로 기원 후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약 2000년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2000년간. 그 다음에 이제 이 19세기부터는 또 다르죠. 이 세 가지로 인드라 구분하고 있는데, 보통은 대체로 이 기존의 이런 집단 심리를 다룰 때 근대 이후만 다룬다 이거죠.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유럽이나 남미, 중남미나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민족이란 개념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허나 한국인은 통일신라서부터 고려 초에 한국인한 정체성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런 다른 어떠한 개념 하고 달라요. 이와 유사한 어떤 민족 정체성을 가진 데가 일본인이에요. 일본인도 일본 서기를 만들어진 이후, 보통 9세기 이후 10세기 그때부터 일본인의 정체성이 형성된 거거든요.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체성이 형성됐어요. 한국인이란 민족이 형성된 이후에야 일본인도 정체성이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당군은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그때는 민족이란 개념을 없었어요. 아직 민족이 아니야. 오늘날 뭐 이렇게 민족의 원류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민족이 아니에요. 당군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시대는 한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뭐 구석기 시대, 뭐 50만 년, 10만 년 전에 한반도에 들어온 사람을 한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환빠가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 문화, 뭐 DNA, 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오늘날 한국인하고 가장 유사한 사람들이 시작한 게 통일신라서부터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드라 얘기가 아니고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환빠들, 백제빠, 바레빠 이런 애들이 병신, 파시스트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햄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어쨌든 화병 얘기를 한다면 화병은 근대유의 산물이 아니라, 예, 한국인이 특이하게도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노예화를 시도했던 족속입니다. 예. 아니, 몽골도 그렇지 않냐? 몽골은 아직 민족 개념이, 그러니까 징기스칸 때도 몽골 개념, 노예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부족 연맹체였죠. 몽골 제국이 되어서야 이제 몽골인도 이제 민족 개념이 형성된 거지. 예. 그렇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래도 거의 노예도 있다 칩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인은 흥미롭게도 같은 민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예화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일설에서는 그래요. 한국의 노예들은 노예가 아니었다. 마치 중동에 노예도, 노예 장군도 있었잖아요. 권력도 얻었고, 마름이나 뭐 토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거는 한국의 노예제를 이렇게 막 하려는 그런 좀, 뭐랄까, 자주 파시어론, 저는 그 자주 파시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한민국은 외세의 침략만 없었으면 저절로 자본주의 국가가 됐고 근대화를 했고 불합니다. 조선왕조는 최소한 이순신 장군 때 무너졌어야 되고, 이순신 장군이 당대 권력들을 다 싹쓸이하고 광해군이건 뭐간에 이런 꼴통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야 돼요. 그때 못 죽였잖아. 나라가 망한 거죠. 그걸 왜 안동 김문을 탓합니까? 이게 이제 좌익 괴뢰파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동학혁명을 주장하니까, 아버지가 동학혁명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통성을 이룬 좌익 괴뢰파시오 반쪽 일성이 구국운동, 그러니까 조선을 내세워야 돼. 괜히 고종이네 대원군이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조선후기 때 이제 노비들이 신분을 사잖아요. 그랬을 때 지도 이제 양반이야. 돈으로 샀으니까. 그때 최대 양반이 누구야? 안동김문. 그러니까 안동김문 너무 만만해. 그래서 조선왕조, 이 꼴통 조선왕조를 대한 어떤 비판을 안동김문에 쏟아낸 거죠. 당대, 내가 늘 강조하지만 당대 조선에서 제일 똑똑하고 그나마 그 조선 체제를 유지했던 원동력이 안동김문이, 안동김보다 똑똑한 놈들은 없었어요. 왕도 역같았고. 그래서 그 세도를 한 거지. 세도 정치의 개념 자체도 중요한 거고, 세도란 개념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 안동김문을 인정한 게 정조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야 돼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 영종조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저희 파시오, 서울대 국사학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철폐돼야 마땅한 정동영 같은 쓰레기들이 영종조 때 막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하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망해도 싼 나라였어요, 여러분. 대다수가 노예였어요. 그 1000년 동안의 울분이 확병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려 조선조에까지 이어져온 한국인 대다수가 조상이 노예였어요. 왜 그걸 부정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나라도 노예가 있었고 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왕조가 500년씩이나 가, 평균이.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에요. 중국은 만만디라고 하잖아요. 중국 왕조는 평균 200년밖에 안 됩니다. 200년. 뭐 원나라 100년 만에 망했어요. 명나라 200년 만에 망했어요. 청나라도 한 200년 말고 당송 다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어디서 다 그냥 어디 저 산속에 장가게 같은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도술 공부한다 뭐 이러면서 산속에 처박혀 있으면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어디 저 사막 같은 데서 처박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만만디가 딱 중국인에게 자리 잡힌 거죠. 네. 반면 한국은 500년이나 지속되니까 한 번 대세를 잘못 잡으면 자기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빨라야 돼. 튀면 죽는 거야. 튀면 죽는 거예요. 이런 걸도 한국인이 튀는 거 싫어한다?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서양인들이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개인주의 좋아하니까 튀어야 된다고 하지만 중에 한국인들이 그런 건 무식하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 없이 튀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달가워하지 않는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인드라처럼 개인주의가 좋습니다. 더 튀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세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애들이 무식해서다. 특히 자유 파시스트들이 무식하다. 헛똑똑이들이다. 그런 놈들이 괴리감이 생기니까 지 갈아졌고 지 조상이 노예이면서도 자기는 왕족의 후예다. 이렇게 한 착각, 인지부조화 그걸 애써 부정하려고 하니까 자유 파시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인드라가. 화병의 원인은 천년간 지속되어 온 중국의 만만디와 달리 500년 왕조시가 되니까 한번 대세가 잡히면 자자손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눈칫밥이 중요한 겁니다. 눈칫밥. 네? 그게 안 걸리면 그때 이 몽골 만호장 위화도 해군한 이성계 라인을 탔어야 되는데 그때 라인을 못 타는 바람에 내가 노예가 됐구나. 이런 한순간의 잘못이 내 자손들을 다 망쳤구나. 이런 후회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상상이다 이거. 상상 이상이. 오늘날 이런 고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왜 남쪽이 아니라 자기 괴뢰파시오 반쪽 일성이 압지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못 먹고 못 자라가지고 키도 조그맣고 문명의 혜택도 못 누리고 그러고 사나. 이런 후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조상 탓 안 하겠어요? 조상 탓하지. 자기 탓도 하고. 그 심정이 바로 화병이 걸린다. 원인이 그거다. 1000년 동안 이어진 노예. 그래서 인드라 지난번에 망구다 이론을 강조한 겁니다. 헤겔의 노예와 주인 이 관점의 인드라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운 얘기는 빼고 어쨌든 헤겔은 제가 볼 때 쓰레기 철학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병을 어떻게 한국인은 넘어설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거예요. 원시시대 때는 인류는 늘 배고팠어요. 수만 년 동안 배고프다가 수렵활동, 채집활동이 쉽지 않잖아요. 며칠씩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래된 기억이 인류에게 각인됐기 때문에 일단 먹는 걸 보면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겁니다. 진짜로. 그 오래된 인류에게 각인된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거는 선사시대의 집단 무의식이라면 이 1000년간의 집단 무의식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주 밑바닥에는 그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인류의 어떠한 기억이 가장 밑바닥에 있고 그 다음 층위가 바로 이러한 민족, 집단 무의식이 있을 수 있다.
그게 특히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게 화병이다. 천년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적 한 분노, 이게 화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결국 근대의의 산물이 아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민족의 한을 풀어야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명연설 아닙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선진국이 됐는데 여전히 왜 한국인은 화병이 생기냐? 그거는 이제 이게 한번 천년간 이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예. 인류가 대다수가 배고픔에서 벗어났지만 과거 인류의 어떤 습관 때문에 여전히 먹는 걸 보면 못 참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배 터지는데, 비만하는데, 살찌는데, 그러면서도 먹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수천 년 동안의 오래된 이성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의 한을 경제로 푸는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거부하려는 심정, 그게 바로 자유의 파시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민족의 한,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자유 파시즘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제가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해법은 갖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국인의 화병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 이시영 박사가 얘기하듯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그리고 가급적이면 노면 같은 자살, 그런 걸 미화하지 않고, 노면 자살이 특히 한국의 한을, 화병을 더 키웠어요. 한국의 자살률을 키웠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노면 자살 이후로, 지가 잘못해서 자살한 건데, 노면 자살 이전과 노면 자살 이후가 한국인의 자살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걸 분명히 인들하고 강조할게요. 그리고 한국인의 우울증도 더 강화되고 출산율도 더 급하게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인들아까 심리적인 요인, 집단 무의식, 새로운 집단 무의식이 생겼어요. 노면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암덩어리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노면에 대해서 좌익파시오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노면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노면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는 하겠습니다. 노면이 자유좌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좌익파시오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김대중은 자유좌파가 맞습니다. 저는 자유좌우파를 지지합니다. 서양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각각의 개별 국가에서 그 나라 역사성에 근거해서 한국인처럼 오랜 민족 구성을 한 나라가 있느냐. 이스라엘, 유대인이 오랜 구성을 했죠. 그리고 또 제 생각엔 이란인도 역사가 오래된 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르시아라는 어떤 정체성이 인들아 생각에 그 페르시아의 민족 서사시가 있어요. 그게 나온 시기. 조로아스터 때의 그 이란 민족의 정체성은 없었어요. 페르시아 때도. 이란인의 정체성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거의 일본인과 한국인이
민족 정체성을 가졌던 시기 8, 9세기 8, 9, 10세기 그때 이란인의 민족 정체성도 생겼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서양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인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서양인 중에서는 민족 정체성이 그리스인들이 가장 먼저 민족 정체성을 가졌고 로마인들이 정체성을 가졌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죠. 이란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이란 민족 서사시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 가짜지만 그 이란의 민족 서사시 역시도 한국으로 따지면 환빠예요. 환단고기 같은 거예요. 다 조작이지. 근데 그걸 지금 걔네들은 사실처럼 믿잖아. 한국인의 상당수가 한단고기를 사실로 믿듯. 한단고기 조작이란 말이에요. 조작. 가짜예요. 가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화병을 고치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유 게르파시오 반쪽이성 왕조 압자에서 일제 강점기 때만도 못한 노예 삶을 살아가는 북한 시민의 분노, 우리파시오 일본 혁명의 똘마니, 자유 게르파시오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분노, 자유파시오에 대한 분노, 조병갑 후에 악질 친일파 정동영을 비롯한 악질 친일파 반쪽이 대세인 반쪽 민주당에 대한 분노, 끝으로 인지부조화로 인한 자신 탓하기보다 남 탓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시영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정치 갈등에 대해서는 세계 평균 수준이다. 그보다 조금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 갈등이 좀 약간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평균이에요. 선진국에서는 한국인 정도의 만큼의 정치 갈등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진국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헨리 키신저의 어떤 방식을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 구본론 관점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유럽 6대 강국이 베어링 가문,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이 정도였거든요. 그게 보부전쟁 1870년 때 나머지 강대국은 똑같은데 베어링 가문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게 대체적으로 한 50년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헨리 키신저가 롤모델로 삼는 오스트리아 재상 천재적인 외교관 메테르니 체제가 있었다고요. 그 메테르니 체제가 한 50년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100년을 못 버텼네. 100년을 못 버텼다. 이게 인드라 볼 때 헨리 키신저 방식은 오늘날로 투사한다면은 헨리 키신저가 국유원 책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헨리 키신저식 방식은 결국은 100년을 넘어서지 못한다. 결국 망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2차 세계대전 승전국 체제인 UN 안보리 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개 체제는 70년 됐잖아요. 이제 UN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러한 6대 강국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베어링 가문이 없는 지금은 록펠러 가문이죠. 그거 빼면 5대 강국이 거의 19세기처럼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겠느냐.
100년은 못 간다. 그리고 벌써 이 70년 지난 UN 안보리 체계가 벌써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 문제에 아무런 해결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물론 계속 헨리 키신저식 방식이 유지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월지계에 이게 약발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건 틀림없다. 또한 여기서 인들아 단점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갈등은 장단점을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옮기냐 이거. 국내 갈등, 국제 갈등. 예를 들면 전쟁이 터지면 한 국가 내에서 다른 국가와 전쟁이 터지면 국가 내부의 어떤 갈등이 잠시 봉합되고 단결돼서 외세와 싸우다가 다른 국가 싸우다가 그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다시 또 내부에서 싸우고 이렇잖아요. 다시는 결국 인간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은 필연적인데 이 갈등의 양상이 다르다 이거죠. 이거를 어느 영역에 옮기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지난 역사에서 근대 이후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도 수메르 때부터 늘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다만 20세기와 21세기가 다른 점은 뭐냐면 20세기 때 나치즘, 파시즘, 레니즘, 막시즘 이런 것들이 대세였다면, 그것은 인들아 강조했듯이 가짜문서, 가짜문서, 시온 이정서에 영향받은 거라고 했잖아. 그것들이 전부 다 지금 21세기에 부정당하고 있다. 그냥 사이비 신종교가 잠시 떴다가 한 100년간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다 사이비로 검증이 끝났어요. 막스주의건 레닌주의건 무엇이건 간에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났는데 왜 공산당 국가들이 여전히 공산당 국가들이 있나? 원래 그런 거잖아요. 관성대로 있는 거예요. 관성이. 2년대로 갔다면 베트남이 시장경제 채택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다. 오히려 정치 갈등이 없는 중공이 문제죠. 그걸 비밀리에 처리하니까 오히려 거기가, 그러면은 중공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있어줘야지. 오히려 너무 심해도 걱정이지만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불만이, 사람이 인간이 살다 보면 불만이 없을 거거든요. 그 갈등은 반드시 어디든지 있는데 그걸 정치에서 어느 정도 풀어줘야 돼요. 너무 극단화시키면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는데 ጭ꽁이 일당 독재하면서 그걸 안 풀어줘? 그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심각하게. 그게 오히려 그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갈등이, 정치 갈등이 너무 심해. 아예 정치 갈등은 없애야 돼. 정치만 보면 그렇지만 오히려 적당히 있는 정치 갈등은 오히려 그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도나 자유자우파를 지지하는 것은 적당한 정치 갈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정치 갈등 자체를 악이나 없애야 될 무엇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갈등이 어느 정도 있는 게 그 사회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빨리빨리는 눈칫밥. 아까 얘기했죠. 눈칫밥. 대세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눈칫밥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막 BTS 예약
블랙핑크 예약할 때 초단위로 결제 완료가 되잖아요. 매진사례. 눈칫밥. 한국인들이 왜 빨리빨리냐? 눈칫밥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뭐 남자들은 군대 가서 다들 느끼는 거. 예? 고문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고문관. 여성도 시집 가가지고 예. 맨날 고부간 갈등이 결국은 눈치 싸움이거든요. 예. 한국 사회는 그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남과의 비교, 뭔가 여러 등 그런 것들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칫밥이 없으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예. 이걸 단순히 자본경제, 근대사회의 탓? 아니에요. 예. 그런 걸로 따지면 싱가포르 눈칫밥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예. 근대 이후의 산물로 보면 예. 그거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예. 이 눈칫밥이라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애들이 공공질서, 배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전국시대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애들이. 근데 이제 예, 전국시대 끝나고 임진왜란 끝나고 그 애가 정권 잡은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 에도 막부가 등장한 다음부터 애들이 말 잘못하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예, 그 200년 된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것도 그저 전국시대까지만 해도 일본 애들이 그런 배려감은 없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근대 이후는 이 한국인의 화병, 한국인의 눈칫밥 이런 것이 근대 이후에 더 심화되거나 더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그런 작용은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신속한 경제성장 때문에 한국에 빨리빨리 정신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잘 한국인의 어떤 심리적 습관을 잘 통찰해서 그걸 경제에 잘 활용했다고 봐야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한국인의 그러한 점들을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한 게 인들어야겠죠. 베이비붐 세대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오사카 사람, 뭐 시오리가 얘기 잘했죠. 뭐 교토, 전주, 오사카, 부산, 후쿠오카, 광주, 도쿄, 서울, 충청, 오키나와, 홋카이도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했던 중국이 한국을 기여하는 사람. 그다음 극한기후, 지구 어느 곳에는 폭염, 다른 곳에서는 우박호 홍수가 나죠. 한국은 좀 폭염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 워터파크 변신, 좋죠. 자유파시 정권이었다면 여기 다 정말 짜증나게 더웠을 텐데 시원하네요. 반면에 이제 이 사우디 홍수 자주 납니다. 의외로 사우디 같은 나라도, UAE, 카타르 같은 나라도 홍수 자주 나요. 여러분. 프랑스, 지금 얘기했지만 중국은 이제 매년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매년. 중국은 이제는 북경, 보통 중국 남부에서 그동안 홍수가 매년마다 있었지만 이제는 길림성, 흑룡강성, 북경 이런 데도 홍수가 자주 난다는 건 중국도 아열대 기후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 지역에 호우 내는 거야. 일본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니까 보시면 되고, 극한 기후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뭐 인드라 다 그냥 인드라가 소개했다고 다 볼 필요 없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본인이 이거 좀 제대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필요도 없는데 인드라가 언급했으니까 꼭 봐야겠다. 그러면 본인도 피곤해요. 그냥 게임하듯이 재밌는 게임이면 밤새서 하지만 재미없는 게임은 안 하잖아요. 그냥 인드라 방송도 게임 하시면 돼요. 재미없으면 안 보세요. 나 인드라 말이 가끔가다 재밌다고 생각해서 보는데 오늘 방송은 재미없네. 그러면 안 보면 돼요. 인사했나? 가꾸터님 어서오세요. 게임처럼. 그래서 이 일본 도쿄 피닉스 이거 전 추천을 합니다. 일본사 책 한 권 보는 것 같아요. 일본 근현대사를 다큐 한 편에 잘 요약하고 있어요. 인드라 그 미쓰비시 재벌론과 같이 보면 굉장히 훌륭한 다큐라고 봅니다. 영상이 아주 흥미로워요. 관동 대지진이다.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도시 주민 220만 명 중 150만 명이 노숙자가 됐다. 관동 대지진인가 그때. 그다음에 이건 뭐 퓨전 펑크의 드래곤으로 환생했다. 뭐 이런 거 무피아 서영수 능력 흡수로 멋지킨 유리먼 축구 천재는 나노모신 최강왕. 이 청룡이 보튼 시절 날라다녔죠. 반지성주의 마왕의 세계 침략. 참신한 세간이고 인드라가 중2병 있을 때 어떤 사관인데 이 하나 얘기하면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생태주의든 무슨 다 인드라 존중하는데 그 생태 근본주의, 모든 여성 근본주의, 흑인 근본주의, 백인 근본주의, 난 종교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단 근본주의라는 게 모두 다 이 저이파쇼들이라고 보고 비판적이거든요. 좀 비판적입니다. 인드라가 주장하는 건 경제 근본주의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경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바탕이긴 해도 그 상호 작용으로 저는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편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생태계를 파괴했다.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시도 커다란 자연의 일부예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사고하니까 저는 생태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인간의 행위 그 자체는 지금 당장 자연을 파괴하고 뭐 고래를 떼죽음시키고 인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혹은 인간의 야만스런 자연 그 자원 약탈 개발로 인해서 무분별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생태계가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죠. 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허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시도 인류가 최상의 포식자로서 지구 전체로 보면 인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인류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한다 라는 거죠. 이대로 가서 어떤 가능성은 이대로 인류가 이렇게 가다 핵전쟁 터져가지고 디스토피아처럼 핵전쟁 돼서 지구 자체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핵전쟁 무슨 뭐 생태계 파괴, 그렇게 따지면 AI는 또 어떻고 다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류 문명도 자연의 일부라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 돈 많은 뉴욕의 도시 도쿄, 뭐 서울 강남
이런 데가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이 인간과 생태를 분리시키면 나는 그런 근본주의들의 문제는 항상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을 나눈다라는 데서 저는 나눠야만 또 그런 개념이 생기니까 그 생태 근본주의, 저는 생태주의자들 모두를 다 파시스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생태주의를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생태 근본주의, 여성주의를 좋아하지만 여성 근본주의, 흑인주의를 존경하지만 흑인 근본주의, 저는 예수님 좋아하지만 또 기독교 근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좌익 파쇼, 우익 파쇼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이제 이것도 영상이 한번 추천할 만합니다. 아주 훌륭한 영상이에요. 아시아라는 그리고 저는 이 유대교 랍비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게 유대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 문명에 대해서 뭐 에어컨이 들어온다, 냉장고가 들어온다, 뭐 게임, TV 막 이럴 때, 미디어가 막 들어올 때 기존의 대다수 종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악마야! 이랬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 오히려 악마라고 소리치는, 이단이라고 소리치는 그놈이 싫어. 난 너 같은 놈,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악마 소리 하는 놈 때문에 내가 기독교가 싫은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랍비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도 지키면서 현대 문명에 대해서 또 막 유연하게 대처하잖아. 랍비가 에어컨 냉장고로 다 그거 이런 거 알려면 과학을 알아야 되거든. 기독교 근본자들이 과학을 애대해서 얼마나 알아? 무식하잖아. 이 랍비는 노력하잖아. 과학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 게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케이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얼마나 당신이 이 운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 좌익 파쇼들처럼 그냥 성경만 달달 외우면 다 끝이냐 이거야. 세상을 이해해야지. 세상을 이해할 때 현자 소리 듣고 그 사람들이 당신의 이거 현명한 때 그러면서 다시 성서를 보지. 당신들이 맹자의 공자라면 누가 당신의 성서에 이게 귀를 기울이겠어? 안 그래요? 물론 이들하고 그냥 변들이고, 이들하더라 이단이라고 해도 전 상관 안 해요. 그냥 전 전도도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저만 믿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수메르 경제와 시간이 1시간 됐네. 수메르 뭐 경제사론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거 블로그 보시고,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시간이 없네. 1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1분 쉬었다가 수메르 경제사론은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질문 주세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끊겼네요. 뭐 때문에 끊겼지?
수메르 경제사론? 수메르 경제사론인데. 근데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인드라가 하나만 얘기한다면 농업 1차 산업혁명인 농업혁명에서 당시 농사를 누가 졌나요? 여성 중심입니다. 여성 중심. 여성 중심이었어요. 농경 민족들에서 중국인들이 그 여성 중심인 게 농경사회 남부에서 시작했거든요. 중국 한족은 북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남부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옮겨온 애들이 오늘 한족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남부에서 한족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농경 민족 아닙니까? 그 여성 중심이 되는 거고, 한국도 한반도도 북방 민족이 많이 들어와서 있긴 하지만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지. 그 이전 조선 때, 고려 때만 해도 여성들이 상당한 사회활동을 보장받은 것도 농경 사회 덕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바이킹이 남자들이 침략하잖아. 그랬을 때 스웨덴, 노르웨이에 남아있는, 덴마크에 남아있던 바이킹 여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농사활동했어요. 농사했다고요. 중국 남부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의 원시 부족들 찾아가 보세요. 남자들 뭐하고 있어요? 담배 피고 그냥 있단 말이야. 수렵 활동을 주로 담당한 게 남성이고, 뭔가 채집, 식물을 가지고 뭐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농사일은 주로 여성이 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카 인디언도 마찬가지예요. 사냥, 채집은 여성의 역할이었어요. 심지어 몽골의 여성들은 뭐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집안일과 그런 한 거죠.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순다랜드와 수메르 문명의 시작이 왜 수메르인가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수메르에서 세계 최초로 시장 경제가 등장했는가에 대한 기존의 가설과 윤드라 얘기가 다르죠. 세계 최초의 화폐, 세계 최초의 시장 경제, 세계 최초의 상인, 세계 최초의 이자, 이것은 그 유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이런 가설을 제공했고, 기존 주류 이론과 다른데 저는 확신합니다. 50년 정도 지나면 인드라의 얘기가 주류 이론이 될 것이다. 테드에서 어떤 문자의 발달이 무역 탓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추론했잖아요. 뭐 문자의 발달이 셈에서 나왔다는 가설에 대해서 인드라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 무역 없이, 원정 무역이라는 것은 이라크 그 도시국가에서 뭐 터키나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같은 걸 원정 무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시간 무역도 원정 무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정 무역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의 상황을 돌파하면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것,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것도 원정무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숫자나 문자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았다. 특권층만 사용했다는 거죠. 문자를. 근데 그럼 문자를 특정층만, 아주 극소수만 사용했는데, 이게 마치 개나 소나 다 수메르인들이라면 누구나 100%다 문맹률이 0%라고 가정합니까?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어야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네 양아치가 문자를 알아? 수메르 문자를? 말이 안 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 을이 거래를 하려면 제3자가 판정을 해야 돼요. 그 3자가 그 거래를 보증해야 된다고. 예? 그럼 공통의 신앙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안 그래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 설명해요. 아, 그냥 물물거래로 된다. 저는 말도 안 된다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왜 중국이나 이집트에서는 그러한 물물 교환조차 없었냐 이거예요. 문자도 없었고. 얘들아, 있죠. 이집트 무덤어나 중국 각골문은 당대 인구의 0.001%만 쓰는 거였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만들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석에 새긴다? 아주 특권층, 왕족, 신관 아니면 그걸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비싸니까. 근데 삼국지 팬이라면 알겠지만 어디 뭐 전쟁 났는데 주간에서 써가지고 보내잖아. 혹은 이집트 파피루스처럼. 당시에도 파피루스나 주간이 비쌌지만 기존의 어떤 것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대중화된 거예요. 다시 말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자 시대 이후에나 중국 역사가 시작했고 중국의 한자가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인들아 한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한자 쪽수도 몇 개 안 되고. 예. 근데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경제가 비단 무역으로 인해서 기원전 한 4세기 무렵 지난 시대, 예? 전국시대 말기에 공자시대에 들어오면서 비단 장사, 그러면서 그 아라비안 장사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비로소 중국이 시장 경제를 시작한 거예요. 공자시대 이후에나 중국에서 시장 경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때 화폐 경제가 나왔고 중국인의 한자 문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식인이 생기고. 근데 그 이전엔 지식인도 없었고 기록도 안 했어요. 그 아무나 기록하냐? 얼마나 비싸서 기록을 해? 오늘날 시대로 치면은 글 한자 쓰는데 1억 원가 어떻게 해요? 근데 공자시대 때는 한 1억 원 가던 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쓸만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아시아에서 기독교인이 한국인이 많을 것 같지만 안 그렇죠. 4, 5위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추천합니다. 게임 개발로 제국이 너무 발전함. 아, 이거 재밌는 아주 제가 볼 때 추천할 만한 재밌는 친구예요.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저. 그리고 과거에 이 게임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소설이었죠. 그래서 300인위원회 회원이자 페이비언 협회 회원이자 당대 구형황제 버트란트 러셀 책사 중 하나였던 SF 작가 H. 웨지가 타임머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론 머스크 같은 수많은 과학자, 공학자들이 SF 소설에서 많은 영감을 받죠. 인터넷 아이디어 회관 SF 에서 SF 문고 시리즈 박정희 정부 때 이걸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천문학자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재밌었고 김효 노량진 월파정이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맨날 지나가는 데들아가 월파정 수사시장 다 이 한강변을 둘러싼 명당짜리 되었다. 개동, 이 개동도 재밌네요. 대한민국 여권파 영알못 심사오분. 그다음에 간만에 이제 휴가 갔다 왔나봐요. 우리 조은정 아나운서가 2주 동안 간만에 나온 스나이퍼 스컷 스나이더 패트릭 근원인도 많이 나온 분이죠. 재밌는 얘기했어요.
이게 이번 방송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린 타이완과는 그런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번 방송 인드라 보게. 이거는 이제 반쪽 경험 얘기. 우리 탈북인이 캠벨 부장관을 또 만났네요. 이 거물인데 진짜. 커트 캠벨. 그다음에 블랙원 시점 배치. 그리고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이렇게 26명 석방에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뭐 다른 건 들어가 그냥 블로그 포스트 읽어보시고요. 다른 거보다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약간 영국 언론에서 여유를 찾은 거예요. 일단은 인드라는 자유우파 보수당에서 자유좌파 노동당으로의 어떤 정권 교체를 지지한 바 있잖아요. 바뀔 때가 됐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중립이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좀 여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독일 자유좌파 3인당 같은 경우는 카운이 지지했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상황은 어떤가? 제가 볼 때는 자유우파 공화당 전당대 때까지만 해도 구글 럼프의 당선 확률은 90%였다면 지금은 한 60%? 여전히 구글 럼프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인드라 생각으로는 이 추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미국 민주당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전당대가 끝나는 8월 말이 되면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우세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극한 힘겨루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글 럼프가 우세한지 아니면 카언리가 우세한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인드라가 그런 얘기했잖아. 8월 말 9월 초의 여론조사대로 끝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번 미국 대선은 11월 대선까지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결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분들이 정치권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드라는 누가 권력을 잡든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간에 경제가 바탕이지 정치가 바탕이 아니라는 걸 인드라 강조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누가 대통령 되든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고, 양적 완화가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에. 그것만 얘기할게요. 누가 대통령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자 입장이라면 반드시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경기 사이클을 보시라. 돈 더 찍습니다. 돈 더 찍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건 다 돈 찍어요. 뭐 좀 더 많이 찍는다, 덜 찍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찍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 그리고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 자유우파 일론 머스크가 구글 럼프를 지지하는 거나 자유우파 JB 다이몬이 구글 럼프 진영에 합류한다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구글 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제이미 다이몬을 재무장관 이렇게 맡기면 세계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갖게 되죠. 저는 그래서 긍정적이다. 베네수엘라 대선 생략하겠습니다. 쭉 보세요. 인드라가 많이 얘기했죠. 베네수엘라 남미 중남미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그 다음에 우리 문세영, 그 다음에 손흥민 인싸력. 손흥민 인싸력은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20대 때 이제 인드라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좀 외향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20대 초반에 여성도 상대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좀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 즐겁다. 얘기하는 게 즐겁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개그 대사, 개그적인 행동, 기이한 행동에 많이 주목하는데, 그거는 10대 때나 통용하고요. 10대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재밌어 하니까. 근데 이제 20대 초반만 넘어가도요, 이성들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여유를 봐요, 여유. 여유로운 자가 이성들에게 호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성에게 호감을 가지는 것과 상대방을 여성, 남성, 상대방을 이성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달라요. 그런 거 뭐 개그적인 행동을 좀 한다 하는 것은 그냥 여친 남친 건데, 뭐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여친 남친은 25살 결혼 정년기로 접어들면 알게 모르게 다 사라져요. 보시면 되고, 여유로움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 여유로움이 있으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네. 그 기자들, 축구 기자들이 도대체 그 영국 심판에게 뭐라고 했길래 영국 심판이 경기 중에 저렇게 웃을 수 있나? 되게 궁금하네요. 이런 거 좀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했길래 좀 웃나? 뭐 문세영 말할 필요 없고, 이소라, 이 노래 좋고, 이 작사에 강남에 놀고 있는 애인 줄 알았더니 이 천재 작곡가였어요, 이영훈이. 가사가 굉장히 커버곡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꾸 방송 끊기니까 힘 빠지네요. 뭐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시고, 없으면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질문 주세요. 고맙습니다, 각도님. 뭐 마지막 인사라도 뭐지?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가시아님 고맙습니다. 네. 예부나 세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하다 말하세요. 시그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